안녕하세요. 부부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이혼 소장을 직접 쓰려고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내용을 본인이 직접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혼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3가지 등 소장의 실제 작성 요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이혼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3가지 핵심 내용이 있다면 이혼 소장은 단순히 이혼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혼을 원하고 또 무엇을 청구하고 싶은지를 법원에 정확히 설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 표시. 가장 먼저 이혼의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원고고 그 상대방이 피고가 되는데 이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이런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하며 가사사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본인으로 이 미성년 자녀의 인적사항 또한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기재를 해둬야 합니다. 둘째,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소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청구 취지에서는 내가 이혼 소송을 통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재를 해야 하는데 이혼만 청구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라고 기재하면 되고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또 재산 분할로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단에 청구 원인을 기재하는데 법원은 단순히 이혼하고 싶다는 말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어떤 법정인 이혼 사유 중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그리고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또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 사유를 잘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단순히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외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언제부터 원고와 부부관계를 사실상 단절한 채 언제부터 어떤 특정 여성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지인에게 목격되었고 호텔 출입 기록과 문자 메시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불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건 발생의 시기와 내용, 증거의 존재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이혼 사유의 내용을 해당하는 항목별로 증거까지 첨부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혼인생활 중 이제 배우자의 외도뿐만이 아니라 지속된 폭언, 무시, 경제적인 통제, 무관심 등 이제 복합적인 이혼 사유가 같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사유도 함께 기재하면 단일 사유보다 훨씬 이혼과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셋째, 입증 방법의 기재 및 첨부. 예를 들어 이제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를 기재했다면 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함께 기재하고 이 해당 증거를 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장만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한 증거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장 작성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때 많은 분들이 소장에 이혼만 적고 재산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냥 소송하면은 판사님이 다 알아서 정해주시겠지 하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법원에서 다 정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주시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이런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단계에서 상대측 그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더라도 이 금액은 증거조사 후에 확정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도 가능한데, 어쨌든 최소한 이 재산 분할을 청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둬야 하고 추후 실제로 증거 신청을 통해 재산이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을 재산 분할로 청구를 해야지 법원에서도 판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그리고 또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이 다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 양육자 지정을 좀 가장 민감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 표시, 그리고 양육 환경, 또 이제 재정 상황 등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제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료도 증거로 함께 첨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이혼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관할 법원으로 이송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 법원은 법에서 전속 관할로 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이제 같은 주소지인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됩니다. 또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있다가 그중 한 명이 이사를 가면 같은 주소지 관할에 있던 사람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이 정해집니다.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랑 남편 둘 다 서울에서 사는 경우에는 서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근데 부인이랑 남편 둘 다 서울에서 살다가 부인이 수원으로 이사한 경우 남편은 여전히 서울에 있으면은 이때도 서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근데 부인이랑 남편이 둘 다 서울에서 살다가 부인은 인천으로 남편은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만약에 부인이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남편이 있는 주소지인 수원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 남편이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부인이 있는 관할 가정법원이 인천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또 소장 접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이제 법원 민원실에 방문을 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소장 인쇄본과 첨부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출하라는 서류는 법원용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낼 용으로 두 부를 복사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즘 대부분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를 PDF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얼마 만에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상대방이 언제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알게 되는 시점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법원에서는 소장이 접수되면 이 접수된 순서대로 이렇게 소장을 발송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대략 1, 2주 이내에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발송합니다. 최초 소장은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전달이 되며 피고나 동거인, 직장 동료가 수령하면 송달 처리된 것으로 보고 피고는 이 송달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송달받은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하고 이 경우 상대방이 없이도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되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혼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3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